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미국 증시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극단적인 관세 정책 이야기들로 시장이 혼란스럽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계속 덧붙여지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미 증시 하락 대비해서는 잘 버텨주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인데요. 먼저 전거래의 마감 상황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미 증시의 하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2,500선을 위협받기도 했다가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낙폭을 그래도 만회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1%대 하락세로 2,53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 초반의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다시 마감을 해줬고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미국에서 지금 계란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소식에 사료와 농산물 쪽에서도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업종과 방산 관련한 종목들에서는 어제장에서는 하루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 하락폭이 컸었죠. 707포인트 선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역시나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습니다. 0.6%대 하락하면서 720선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에서는 연속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제 오후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로 전환해줬다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발표된 노동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긴 했지만요. 매크로 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요즘의 시장 상황입니다. 간밤에도 관세와 관련한 뉴스들을 주시하면서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다우지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1% 넘는 하락, S&P 500 지수 0.8%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0.2%의 하락폭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결국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어제 15% 좀 크게 빠졌던 테슬라는 트럼프가 테슬라 차량을 구입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3.8%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와 관련한 뉴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는 요즘 시장의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을 할 수 있을지, 다양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일 마감한 지수 상황, 마감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에 살펴보면 좋은 이슈들 두 가지 살펴보면서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특징주들 살펴볼 예정이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포착해보면서 다양한 시그널들 체크해볼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오늘의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준비해 오셔서 말씀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방송 이후에도 대표님의 든든한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주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혜주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트럼프의 경기 침체 용인 발언에 미증시가 폭락했죠. 그래도 국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최대한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 출발했으나 오후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축소시켰는데요. 지수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코스닥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1.2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6% 하락하면서 72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4,929억 원 물량을 담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485억 원, 465억 원 담아냈지만 기관이 871억 원 팔아치우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로봇 제조사들이 저가로 승부를 보고 있는데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슬라 제품의 절반 가격에 출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저가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 중인데요. 이에 따라 하락장에서도 로봇 관련주들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T-로보틱스는 30% 가까이 상승했고요. 소니드는 23%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실까요? 엔비디아도 유리기판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칩 선두기업 엔비디아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을 활용해 나서면서 이목에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유리기판 개발에 주력해온 국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긴 셈인데요.
반도체 업계에도 훈풍이 찾아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피로픽스가 10.16%, YC캠이 7.22%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총 10종목 중에서는 2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는데요. 반도체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19% 하락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0.05%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2차 전지도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2.43% 하락했고요. 삼성 SDI도 3%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상승했던 자동차주들도 약세를 띠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가 0.91%, 기아는 0.41% 소폭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로 꼽혔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주들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대 하락 보여줬고요. 현대 로템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상승세를 보였던 금융주들 다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KB금융은 1.4%, 신한지주도 1.32% 하락했습니다. 바이오주도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39%, HLB도 1%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려줬던 화학주와 정유주마저도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S-오일이 3% 넘게 하락했고요. LG화학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용기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월 서울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미용 관광객의 수요가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이 우호적으로 보였습니다. 휴젤은 2.17% 상승하면서 신고가 달성했고요. 파마 리서치는 0.63%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대형주 업종별 흐름 알아봤고요. 이어서 간밤의 미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전날 급락세에 이어서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 여파로 투심을 회복하지 못하고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14% 하락했고요. 급락했던 나스닥 0.18% 하락했습니다. S&P 500도 0.76%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큰 폭의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엔비디아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오라클의 실적 발표와 오는 17일부터 21일 열리는 GTC 2025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엔비디아 1.66% 상승했고요. 테슬라도 살펴보실까요?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테슬라, 트럼프 대통령이 신차를 구매한다고 하고 테슬라 딜러샵에 대한 폭력 행위를 국내 테러로 규정한다고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3.7% 상승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애플주도 살펴보겠습니다. AI3 출시일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아이폰 판매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최악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애플이었습니다. 알파도 1.09% 소폭 하락했고요. 메타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M7 종목도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 급락해도 최대한 버텨주는 모습이었죠. 미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시그널들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김혜주 캐스터였습니다. 자,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수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하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시면서 오늘 장중의 전략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팍스통신망에서 다양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또 한 번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굉장히 또 급락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보여주나 했다가도 이제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발언들 그리고 미증시에 대한 경기 침체는 없다. 이런 말들이 좀 변수를 두어주면서 시장은 그렇게 뭐 계속해서 막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는 듯 하다가도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줬는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떻게 오늘 출발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런 좀 정치적인 리스크 그다음에 변수들 많은 상황에서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함께 공략을 해봐야 되는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뒤쪽에 공개해드리는 시그널 포착 종목들 자세한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밤에 계속해서 관세에 관련된 이슈들이 연속해서 나오기도 했죠. 캐나다에서 우리도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력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랬더니 또 트럼프가 그러면 우리는 또 50% 부과하겠다. 그랬더니 또 캐나다에서 또 취소를 하고 그랬더니 또 트럼프도 다시 25%를 하겠다. 정말 밤사이에 기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혼란스러워요. 방향성을 못 잡고 정말 혼란스러운 모습이 맞습니다. 계속되면서 결국 또 하락세로 장을 마쳤네요. 네, 일단은 뭐 좀 협상의 카드로 계속 쓰고 네.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계속해서 누적적인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피곤합니다. 관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투자자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제 트럼프의 그 협상 카드에는 이런 네. 관세가 가장 큰 카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당분간의 변동성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미증시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면서 지난밤 뉴욕 증시 상황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욕 증시 이슈 기사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보자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어제도 미증시는 이제 뭐 급반등을 이뤄내지는 못했고 이제 또 하락으로 마감을 해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많이 빠졌던 메가세븐 종목들 중에서는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과 알파벳 빼고는 이제 전부 다 반등을 해주는 흐름들 만들어냈는데요. 뭐 이게 뭐 의미가 있는 상승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트럼프가 이제 또 연설을 하면서 발언을 네. 하면서 전기차 산다. 또 그렇죠. 이런 발언했어요. 전기차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식 화법이거든요. 이 기술주를 대표로 하는 이제 또 테슬라 네. 요것을 이제 내가 지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우리 미증시 기술주의 성장을 내가 지지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을 조금 안심시켜 주려는 트럼프의 의도가 조금 밑바닥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빠진 낙폭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봐야 되고 네. 사실상 이것도 우리가 이제 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게 일단은 전기차 업종 충전소 다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트럼프의 발언과는 또 상반되게 이렇게 전기차를 사겠다, 뭐 사이버 택시를 사겠다. 이런 얘기를 사이버 트럭을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과연 이 트럼프의 속내를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멘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제 좀 혼란스러워하고 갈팡질팡 아직 방향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다만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에 들어갔지만 뭐 추가적인 변동성 우리가 또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구간들 안에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조금 반영을 하면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번 주 후반으로 가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밤 또 CPI 빅 이벤트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플래그 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나오면 이제 국내 증시도 점차 조금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밤에 정말 이슈들이 많았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CEO와 함께 또 테슬라의 차량에 탑승해서 실제로 전기차를 구매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관세 관련해서 정말 롤러코스터를 탈 만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흐름들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정말 잘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하락 출발했다가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또 우리 국내 증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시간 전략
체크해 보실 분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바로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상황 점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이야기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관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듯 하다가도 더 모호해지고 하는 시장의 모습인데 이제 좀 관세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시장에 노출된 관세 제로가 워낙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고 뭐 이게 뭐 강도의 차이긴 하지만 결국엔 우리 협상용이었어 이렇게 끝나버리다 보니까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 누적된 피로감이 엄청 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에 미국산 전기 할증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미국의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25%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캐나다 입장에서도 좀 물러서지 않는 흐름 보여주다가 그러면은 좀 할증 잠정 중단하겠다. 캐나다 쪽에서 살짝 한 발 뒤로 물러서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 그럼 캐나다 25% 추가 관세 우리도 좀 잠정 보류하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장중의 이슈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뭐 변동성을 키워줄 뿐 시장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크게 변한 게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오늘 국내 시장에도 조금 반영이 되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비단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할 것 없이 뭐 국내 아시아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또 이제 부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에 대한 내용들 여전히 변동성을 줄 만한 재료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최근 우리 증시가 많이 올랐다가도 조정을 받는 이유가 이 관세에 대한 내용들인데 미증시가 굉장히 크게 빠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 크게 주는 것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저께 마이너스 4%대로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뭐 1%대 마감, 뭐 보합권에서 이제 움직여줬던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런 관세 이슈들은 어쨌든 지나가는 내용들이라고 그리고 너무 많이 이제 재료들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뭐 증시 전반적인 뭐 큰 틀에서의 움직임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 좀 잘 버텨주는 이런 흐름들 안에서 노출된 재료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요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은 상당수 이제 조금 변동성이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좀 깊게 좀 들어와주는 바람에 지금 현재 과매도권 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보여지고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관세 이슈와는 조금 무관한 리스크가 좀 덜한 섹터군들 중에서 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순매수, 그러니까 좀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담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지금 현재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제가 오늘 뒤쪽에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이런 시장 안에서 또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종목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구간들도 오늘 뒤쪽에서 좀 자세한 전략과 종목명 준비를 해왔으니까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어제 정말 많이 팔았죠. 과매도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들 히든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관세의 움직임에 영향 없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개장 전에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 테마, 어떤 테마에서 저희가 먼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테마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유리기판과 관련된 재료로 좀 먼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어제 아무래도 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네, 어제 시장이 또 강하게 움직여 주다 보니까 어제 사실 업종별로 상승하는 섹터가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했던 종목군들이 뭐 유리기판 테마, 그다음에 이제 뭐 로봇 요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유리기판과 관련된 재료는 사실 이제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상승 이후의 조정, 상승 이후의 조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재료가 좀 이제 이슈화가 되면 그 지속성이 조금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와 줬다라는 건 우리가 또 추가적인 상승을 대비할 수 있는
대비해봐야 될 만한 섹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어제 나왔던 기사를 하나 체크를 해보자면 게임 체인저가 온다.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시생산에 임박했다. 이런 재료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용화에 한 발 앞서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유리기판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고 또 가공성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초미세 선폭 패키징 구현에 굉장히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고열이나 전력 소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시장이 AI로 가고 있는데 뭐 AI 반도체,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미래 산업에 쓰여 있는 것들이 다 이제 AI 반도체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판을 이제 차세대 기판, 유리 기판이 선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성능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이 유리 기판과 관련된 이런 이제 실생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이제 국내 주식은 이제 기대감으로 또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뭐 상용화만 되면 우리가 또 꿈의 기판이라고 말을 할 만큼 굉장히 고성능의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은 이런 기판이긴 하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반도체에 적용을 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들이 모두 앞다퉈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라든지 그리고 SK라든지 이런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 유리 기판과 관련된 실사업을 진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기대감에 지금 유리 기판 관련 테마들이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들 몇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먼저 이제 필옵틱스라는 종목, 그다음에 이제 뭐 YC캠, 캠트로닉스 요 세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도 또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었는데 차트 보면서 한 가지씩 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로 먼저 필옵틱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부터 유리기판 테마가 이제 나와주면서 대장주격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줬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이제 상반기에 이제 상승 이후에 이제 조정을 조금 받았죠. 조정과 이제 또 낙폭을 만들고 쌍바닥 만들고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 새로운 시세를 또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으로 이제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런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앞전에 있던 이런 전고점 53,500원 요 구간을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기판 안에서는 이 필옵틱스라는 종목도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밖에 또 어제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는 YC캠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역시나 유리기판 테마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만들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상승 탄력 같은 경우는 필옵틱스에 비해서 좀 둔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장은 필옵틱스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장중에 한 16% 정도 상승을 했다가 좀 꼬리를 달고 빠졌지만 여전히 이제 유리기판 테마가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전고점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해줄 가능성 있다. 이렇게 1차 목표가 정도는 체크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밖에 다른 종목, 뭐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도 비슷한 차트의 흐름입니다. 비슷한 차트의 흐름이고 역시나 이 재료의 이제 반영에 따라서 전고점 시도를 할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종목들 이제 사실 어제 장에서 많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뒤쪽에서 소개할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 히든 종목 한 종목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과 휘어짐에 강하고 또 소비 전력도 줄일 수 있는 꿈의 기판이라고도 불리는 유리기판 테마 첫 번째 개장전 이슈로 만나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시생산이 임박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이 유리기판의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어제 관련주들 움직이는 모습들 보였죠.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필옵틱스, YC캠, 캠트로닉스 모두 재료의 반영에 따라서 앞으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상승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잡아본다면 상승폭이 좀 덜하면서 오늘 좀 움직일 수 있는 앞으로 좀 상방이 더 열려있는 종목들 위주로 잡아보시면 좋겠죠.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이 유리기판 관련 후발주 가져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 오늘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이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와 대응 전략까지 모두 방송 이후에 대표님께서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이 유리기판
기판 관련주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주시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유리기판 관련 오늘의 히든 종목 체크해보면요. 힌트를 좀 텍스트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 기업은 지금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원천 기술을 개발한 이력이 있으면서 그렇게 유리기판 관련주로 이제 부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이 유리기판의 TGV라는 구리배선이 있는데 이 그 구리배선을 증착하는 원천 기술을 이 기업이 세계 최초로 또 개발을 하는 모습 때문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향 이제 반도체 매출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향 매출이 이제 잡히는 그런 기업이다. 삼성전자와 같이 이제 흐름을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흐름 보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추가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뭐 상승을 해줬지만 이제 다시 이제 조정이 들어와 준 자리예요. 지금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아래 이제 이평선 이탈하고 나서 올해 2월 들어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 테마로 계속 언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는 이런 이제 자리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 자리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4.8% 정도 유리기판 섹터 전반적인 상승에 이제 힘입어서 같이 움직여줬는데 후발주로 충분히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필옵식스나 YC캠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 라인 부근까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14,200원에 지금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앞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매물대 라인 근처 한 17,000원에서 16,000원 사이 라인까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보시고 만약 이제 돌파가 나온다면 그 상단에 있는 전고점 돌파를 목표로 좀 끌고 가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런 이평선들의 지지, 뭐 이탈 이후에 좀 추가적인 이제 꼬리 달고 반등 나오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한 12,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이제 손절가를 조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손익비 좋게 지금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그리고 종목명은 지금 방송에서는 공개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입장하시면 제가 오늘 방송 종료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뿐만이 아니라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고 나도 이 종목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고 팍스통신망 안에 입장하셔서 오늘 방송 끝나고 자세한 브리핑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 어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유리기판 관련 테마들은 또 강하게 시세를 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어떤 흐름을 가지고 움직일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다뤄주셨던 세 가지의 종목 외에도 아직 오르지 않은 후발주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의 원천 기술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또 이 원천 기술을 취득하고 삼성전자향 매출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함께 또 추가적인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눌림목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하셨고요. 어제 상승세는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지금 자리에서 1차 목표가와 돌파 시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오늘 정확한 타점과 다양한 전략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대표님과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오늘 개장 전략부터 모두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두 번째 개장전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오랜만에 또 한알령 관련해서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제가 또 일주일 만에 오는데 네. 지난주에도 한알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제 좀 한알령에 대한 재료를 또 가지고 온 건 아니고 네. 지금 시장이 워낙 관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관세 리스크로 부각을 받다 보니까 조정이 맞아요. 또 깊다 보니까 네. 그것을 이제 피할 수 있는 섹터를 좀 찾아보다가 이렇게 한알령과 관련된 재료를 한 번 더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자, 한알령에 대한 내용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경주 에펙 그 푸틴과 시진핑이 지금 방한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무역 전쟁으로 견제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이제 일정을 앞두고 미국과 우방국이 이제 한국을 이제 중국이 어떻게 이제 좀 이전보다는 좀 관계 개선을 통해서 조금 살아날 구멍을 또 취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들어서 다시 한번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이런 관련된 종목들 군 안에서 섹터별로 좀 좋은 흐름들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전과는 실적이 좀 개선이 될 만한 섹터 그리고 그 종목들 안에서는 움직임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일단 한일령과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섹터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자면 뭐 피부 미용과 관련된 미용기기와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아직은 조금 반영이 덜 된 것 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레이저 업텍이라든지 이런 피부 미용 시술과 관련된 기업들, 이제 뭐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PR도 역시 이제 뭐 피부 미용 기기 관련주인데 이제 좀 뭐 업체나 병원에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서 뭐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기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개선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 특히나 이제 ODM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지금 뭐 유럽이나 중국 매출뿐만이 아니라 중동이나 뭐 아시아 국가들까지 걸쳐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 흐름들이 굉장히 크게 좀 잡히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여러 업체들의 이제 실적들이 아직은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조금 이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이제 낙폭을 이제 줄여 나가고 실적 개선이 있는 섹터 그리고 종목들은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종목만 좀 차트를 보면서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이저 업텍,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인데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한 이제 1년 반, 2년 정도 됐네요. 1년 반 정도 딱 됐는데 이제 상승의 지금 흐름 추세를 좀 탄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충분히 하방은 이제 7,500원이나 이 아래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보되 뭐 워낙 실적적인 부분들 이런 그리고 한일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뒷받침되고 있는 재료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한번 이제 슈팅을 기다려 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역시나 이제 APR 같은 경우도 상장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상장한 이후로 상방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잘 다져놓은 것 같습니다. 좀 장기간 바닥을 좀 다지고 나서 이제는 이제 박스권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박스권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전에 만들어놨던 전 고점 이때 당시에 실적을 뛰어넘을 만한 실적 개선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피부 미용 기기 관련해서 이 APR 관련 종목들 관련 추세에 이제 지속적으로 상방 이어나가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스맥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인데 지금 이제 ODM 기업들의 실적 개선 부분, 올해 목표 매출 목표치가 지금 엄청난 숫자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아직까지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제 바닥을 좀 만들고 지금 다시 한번 상방 추세로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역시나 앞전에 있는 이런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올해 이제 상반기에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주 오늘 이렇게 좀 그리고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 한일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재료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실적이 크게 개선될 만한 여지가 있는 종목 제가 뒤쪽에서 또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개장전 이슈 한일령 관련해서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또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또 주한 대사들 외교전에 계속 나서고 있죠. 관련해서 차기 의장국인 중국과도 교류를 할 것이다. 관계가 더욱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8년 만에 한일령이 해제가 된다면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로 또 화장품 관련주들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또 세 가지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주로 피부 미용 시술 관련된 기업들,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 가져와 주셨습니다. 앞으로 상방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가져와 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종목별 흐름들 그리고 종목별 전략들 미리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후에 개장 이후에 저희가 또 시그널 포착 종목과 함께 또 만나볼 수 있는 종목, 히든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대응 전략 모두 챙겨가시려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방 들어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이후에 자세한 내용들 또 풀어드릴 거니까요. 지금 입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 수요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그래도 지금 모두 빨간불 켜면서 간밤 뉴욕 증시의 하락 대비해서는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을 만회하려는 듯 코스피 2,543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4%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724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반도체 투톱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주면서 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현재 삼성전자 54,000원 선 터치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9만 원 선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2% 정도로 상승폭이 더 큰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강보합권에서 오늘 휴젤이 좀 강하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합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상승 흐름 이어갔었는데 미국 시장 본격 진출 소식에 4.7%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양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개인이 그 물량을 담아내주면서 지수 자체를 또 상방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도 출발 상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일단은 지난 미증시의 그 관세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적인 변수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그래도 국내 증시가 장 초반에 좀 잘 버텨주는 흐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동반 매수세는 시장의 흐름을 좀 상방을 제한하는 흐름이 나와주고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매도권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종목별로 반등을 시도할 만한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 저가에서 들어오는 매수세들 유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75% 그리고 0.93% 지금 상방으로 좀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상승의 흐름이 이제 어제 하락을 좀 다 메꾸고 상승의 흐름이 이제 장 후반 끝날 때까지 조금 유지가 되는지 여부도 우리 시장의 조금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설명드렸던 이슈 포착 이제 뭐 피롭틱스라든지 이런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오늘 이제 고점에서 조금 상승 출발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오늘 관련된 테마들 재료들이 조금 더 뒷받침돼 준다면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시세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장 초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관망하는 흐름들 좀 보여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양 시장 모두 이제 뭐 하락폭을 키우기보다는 지금 출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개인의 그 또 대량의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면서 오후장까지 이런 수급 흐름이 조금 이어지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현재는 출발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하락분을 대부분 다 만회를 하고 여기에 더 상방까지 지지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서 이 롤러코스터처럼 매일 움직이는 이 시장을 대비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우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박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대표님께서 든든하게 전략도 잡아주시고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시그널 포착 종목 그리고 앞으로 좀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챙겨와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힌트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꼭 챙겨가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대표님의 바로 전 방송
방송이었는데 이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 포스코 스틸리온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률 기준으로 가장 최고치를 비교했을 때 27%라는 강한 급등을 또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시장에서도 또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 대표님이 꼽아오신 종목들이 또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 무려 27%라는 상승률 가져왔어요. 어떻게 좀 공략을 하셨을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관세와 관련된 재료들 당연히 부각을 받았고 이제 철강 관세, 중국의 반덤핑 관세 반발 수혜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이제 스틸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철강 관련 주들이 또 급등이 한 차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후발주로 제가 금요일 아침에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종목을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에 가지고 나가고 그날 당일에 또 강한 상승 흐름 만들어주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27% 정도의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제랑 그저께 이제 이틀 연속 좀 음봉이 나와주곤 있는데 충분히 이 철강과 그리고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상방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고 이제 바닥에서 파동이 한 번, 두 번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접근. 다만 좀 이제 중장기로 보시기보다는 이런 이제 시장의 조금 흐름 안에서 이런 이제 반발 수혜에 대한 재료들 나와주는 그런 흐름 안에서 단기적인 재료로서 좀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한 5만 원이나 5만 5천 원 그 라인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해줄 가능성 열어두고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다음 전략까지 잡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27%라는 최고 상승률까지 기록을 했던 포스코 스틸리온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 함께 공략을 했는데요. 눌림목 이후 다시 한번 상방 시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반발 수에 대한 이 재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로는 아니고요. 단기로 좀 접근해서 가져갈 재료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실시간으로 빠르게 좀 대비를 해보시고 전략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분들 또는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종목은 놓쳤지만 오늘의 히든 종목은 꼭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대표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관련해서 같이 또 잡아주실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K뷰티 관련해서 또 풀어주실 예정인데요.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플러스 알파로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이 이제 매출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미국의 오프라인 채널로 우리 K뷰티의 확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말은 즉슨 K뷰티의 해외 진출이 뭐 단발성,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5년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2025년 수출 전망치가 한 13%로 보여지고 이게 지금 유럽이나 중동 쪽으로 성장 가속도가 높아지면서 아마 올해도 굉장히 높은 두 자릿수의 성장률이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수출 지표라든지 여러 업체들의 실적이 이유를 증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업황 개선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수출이나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또 볼만한 종목들 미리 좀 선점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료는 이제 화장품이라는 재료고 이 화장품 재료 안에서 지금 ODM 기업들 올해 수출 매출 목표치가 또 엄청나게 크게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오늘 뒤쪽에서 마지막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종목 오늘 화장품 관련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고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 종목을 함께 종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뷰티 인기가 정말 많죠. 외국인들이 정말 서울을 관광을 방문하는 이 관광객 수 자체도 1월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뷰티의 인기를 타고 또 1세대 뷰티 신드롬을 타고 1세대 뷰티 업체들까지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이번에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또 꾸려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들 힌트와 함께 차트도 살짝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오늘의 화장품 관련주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화장품과 화장품 도구 수입 수출, 그다음에 화장품의 판매 그리고 유통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는
유통 사업도 같이 진행 중인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사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코스맥스라는 기업과 굉장히 또 면밀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코스맥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한국콜마 이런 이제 국내외 OEM, ODM 기업으로부터 이제 매입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내 OEM 기업들의 이제 목표치 올해 매출 목표치가 또 엄청난 숫자들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이제 매출 성장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또 반영이 될 것이다,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 종목 힌트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좀 주가가 낙폭이 좀 컸습니다. 앞에 좀 차트가 잘려 있는데 앞에 이렇게 큰 하나의 산이 있고 그 산 앞에 이제 쭉 이제 내려와서 어느 정도 지금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뭐 밑에서 이제 많이 빠졌다, 많이 빠질 만큼 빠졌고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좀 과도한 낙폭이다라고 인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횡보 기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좀 어떤 정도의 매집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매집 이후에 지금 최근의 추세를 보면 앞에서는 없었던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앞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아까 개장하고 나서 이 차트 이 종목 검색해서 이제 차트의 흐름을 좀 봤는데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해서 지금은 현재 이제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틀 3일 연속해서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5%대, 10%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손익비적인 측면에서 매매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종가 같은 경우는 21,000원, 21,350원에 형성을 했고 오늘 아마 조금 눌림이 나온다면 이제 2만 원 선까지 이제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2만 원 구간부터 이제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 그다음에 이제 하단은 이런 이제 지지 라인을 받았던 이런 종목들, 이런 자리들을 지금 손절가로 잡아보고 분할로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제 이 상단 이평선 근처까지는 붙여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화장품 관련해서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써보셨던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올해 매출 실적 지난해에는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겠죠.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성장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먼저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다. 그리고 많이 오른 자리가 아니라 조정 이후에 이제 막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만한 자리에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좀 관련해서 이제 자세한 종목명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조금 답답한데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또 선물처럼 또 좋은 종목을 제가 골라왔겠죠.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들 제가 오늘 방송 종료 이후에 또 브리핑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면 오늘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시간 내에 입장하셔서 브리핑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을 하시는 여성분들이라면 이 종목에 대한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 수입부터 수출, 유통까지 모두 하고 있고요. 최근에 모든 제품을 코스맥스, 한국콜마와 같은 OEM, ODM 업체들로부터 매입해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횡보 기간이 차트상 봤을 때 굉장히 길었습니다. 매집 이후 최근에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면서 요 며칠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음봉이 나오고는 있지만 돌파 시도가 나오는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눌린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면 손익비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공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 함께 공략할 예정이니까요.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잡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짧게 또 살펴보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더 상승부를 확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7% 상승까지, 코스닥은 1% 넘는 상승까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출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마감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시장 대비하는 자세 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양시장이 상승 흐름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나스닥이 아니라 미증시 조정이 굉장히 깊게 나오고 있는데 미증시의 조정과 우리 국내 증시 조정은 또 다릅니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눌림목 구간에 해당하는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제 비관적인 시각보다는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내가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좀 화이팅 하시고 이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면서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이번 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기를 매수 기회로 잡아보실 분들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